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례로 보는 법리이야기 시간인데요. 부부가 사이가 나빠져서 아직 이혼 소송이 끝나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양육권자도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별거를 하거나 이혼 소송 중에 혹은 사이가 나쁜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처가나 시댁으로 데려가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상대방이 와서 아이를 몰래 데려갔다. 미성년자 약주죄가 성립하나요? 친부모인데도요. 아직 양육권자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요. 성립이 됩니다. 크게 3가지 정도 판례를 알려드릴 텐데요.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판례는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둘이 별거 중에 아내가 아이를 데려가서 처가에서 키우고 있었고 1년 정도 넘게 아이를 못 보고 있다가 1년에 한 2번 정도만 봤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빠가 처가 쪽으로 갑니다. 하필 그때 외할머니하고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있었는데 외할머니로부터 다소 강압적으로 아이를 뺏어서 데리고 옵니다. 미성년자 약주죄가 성립을 하였고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봐준 건데요. 부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건은 실형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과가 납습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좀 유명한 사건입니다. 베트남 엄마 사건인데요. 결혼하고 나서 2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남편이 홧김에 집에서 나가버려라고 했고 직장을 갔습니다. 그러자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을 해버립니다. 거기에서 외할머니 손에서 잘 크고 있고 엄마는 돈을 벌려고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이혼 소송을 잘 마무리하고 본인이 양육권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편이 미성년자 약주죄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법원은 뭐라고 했느냐? 약주죄가 되려면 폭행, 협박, 사실상의 힘으로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상의 힘이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엄마가 계속 양육을 하고 있었고 양육자가 생존에 필수적인 2살짜리 아이였고 아빠는 직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대로 두고 오는 것이 아이 양육에 더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봅니다. 또한 이혼 소송 이후에 양육권자가 베트남 엄마로 정해진 것도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양육을 누가 해왔는지 사이가 갈라지고 나서 아이가 어느 곳에서 누구와 양육을 평온하게 하고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트남 엄마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판례는 친엄마가 정서적으로 아이를 학대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친아빠가 외국으로 나가는 와중에 자기가 아는 제3자에게 아이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친엄마가 그 3자를 찾아가서 내가 친권자다. 아이를 내놔라. 그리고 미성년자 약주죄로 고소를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아버지가 당장 해외로 아이를 데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친모로부터 정서적인 학대를 받기 때문에 떼어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높게 샀습니다. 따라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친권자가 아니어도 무죄인 경우도 있고 친권자여도 유죄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든 별거 중이든 양육권자가 재판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죄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동의를 얻고 데려갔다 하더라도 이 죄는 아이를 맡아 기르고 있던 보호권자의 권리도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한다면 여전히 죄가 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